오늘은 중심상업지역의 상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김포 구례동 상업지역의 사례로 중심상업지 상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걸 봐야 할지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좋은 상가 고르는 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각 신도시 지역에 보면 지역의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정말 대표하는 상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 한강신도시 쪽에 있는 구례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신도시에는 각 지역마다 중심 상업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산의 웨스턴돔이나 분당의 정자역, 그리고 판교 알파돔 상권, 범계역, 안양시 범계역의 범계역 상권 등 각 지역마다 A급 상권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A급 상권들은 서울의 중심 상권 못지않은 구매력과 그 다음에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구례동 상권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김포 구례동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지역은 중심 상업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게끔 도시 기본 계획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김포 지역에는 약 2만 곳 이상의 기업 수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산업단지와 또 기업체 유치, 통계로 보면은 그 공장 등록 현황이 현재까지 이미 7,360개, 그리고 산업단지 총괄에도 거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까지 다 해서 현재까지 해서 벌써 2만 곳이 넘고 향후에도 3만 곳 이상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 수요가 지도로 보더라도 전부 이 구례동 상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례동을 아예 중심 상권으로 만들어서 위락시설 및 유흥시설, 그 다음에 학원가, 병원가 등 다양한 이제 그 상업지를 모이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네모난 블럭으로 정확하게 상업용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례역 상권은 이 구례역 1번, 4번 출구 앞쪽으로 해서 이 걷고 싶은 거리로에는 여기 문화거리도 조성이 좀 돼 있고요. 이 문화거리에 현재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가들은 많이 지어져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로 이제 주차시설도 만들고, 위에 이제 축제나 앞으로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발달을 했고요. 이 상업지역 내에서 현재 저희가 이 구례동 상권 알아본 이유는, 최근에 저희한테 분양 의뢰나 또 매물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매물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물건이 괜찮은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또 이 지역, 저희가 뭐 어느 지역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도 최고 상가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괜찮은 매물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례동 상권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구례역과 같은 신도시 중심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혀갈지 다른 지역 비교 사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이 지역하고 오늘 안양시 범계동 상권을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일단은 현재 김포시는 이 구례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중심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에서 가장 큰 유흥 상권이고요. 근데 이제 인구 대비 다른 시에서 찾아오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포시 인구 내에서 중심 상업지다 보니까 이 상권과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보니까 신도시이면서 구도심도 같이 갖춰져 있고, 또 지역의 중심사가 큰 곳이 어딘가. 근데 이거 검증이 된 상권은 안양에 있는 범계역 상권이 좀 비슷했습니다. 현재 안양시 인구가 54만, 김포시 인구가 48만인데, 인구 증가율을 보면 안양시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해서 54만,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2년 28만이었던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한강신도시가 개시가 되면서 현재 48만 5천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유사한 상권으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중심 상권의 특징에서 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권의 폭이에요. 제가 그동안 A급 상권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상권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건데, 이 구례동도 되게 이거와 같은 특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구례역 1번, 4번 출구 앞에서 정확하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상권이 요렇게까지가 중심 상권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오피스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상가들이 계속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가서 봤지만 이쪽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상가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데, 근데 분양할 당시에는 여기와 요 B 지역과 요 A 지역의 상가 분양가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대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상가의 상가 가격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상가에서 처음에 낭패를 보는 이유가 같은 가격인데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이 B 지역 같은 데 투자했다가 이제 공실로 고생하시거나,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이 지역 오늘 간 김에 이 지역 오피스텔이 거의 14,000실 정도의 오피스텔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오피스텔이 현황도 좀 한번 궁금해서 돌아봤는데, 그건 다음번에 기회에 제가 해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면은 요 D1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들어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는데, 이 D1시티부터 해서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면서 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지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물론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심 상권의 범위는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제가 비슷한 지역, 아까 안양 한번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범계역 상권을 보면 안양 범계역은 안양에서 가장 큰 상권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지역에 보면 요 안양 범계역 3번 출구 앞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 블럭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해서 폭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앞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물건을 보니까 전용 면적이 18.83평에 3억에 1,300만 원. A급 상권은 이 정도까지 임대료 나옵니다. 안양에서. 서울 강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용 평당 임대료가 거의 한 70만 원 가까운 임대료가 형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요 상가, 정확하게 한 100m, 150m 떨어져 있는 곳에 1층 상가인데 전용 10.7평에 2,170만 원. 당연히 상가는 임대료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블럭 안에 있는데도 상가의 가격이 무려 한 5분의 1까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면 2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대로를 그대로 이제 구례역에 다시 한번 도입을 해보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지역의 1층 상가 가격을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요 이마트 바로 뒤에 있는 요 건물의 1층 상가 가격은 여기는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한 곳입니다. 현재 매매가 9억에 전용 면적이 11.83평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월세는 6,286만 원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금 제가 요 같은 블럭 아닌데 요 지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하나를 봤는데 현재 매매가가 전용 면적 7.45평입니다. 7.45평인데 매매가는 3억 9,600에 있어요. 당연히 공실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 지금 현재 2년 이상 된 건물인데 공실 상태로 지금 아직 놓여 있는 건물인데, 근데 어쨌든 같은 지역에 같은 블록에 있는데 전용 평당가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전용 평당가 A 상가 9억짜리는 전용 평당 7천이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는 12.67평에 3억이니까 한 4천만 원 좀 안 되는 그 사이인 건데, 어쨌든 이것처럼 이 같은 지역 아니라도 이 상권의 A급 상권의 특징은 크기가 작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같은 동네니까 같은 상권으로 같은 임대료. 왜냐? 아파트는 그렇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사한 상권인데 어쨌든 상권의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도보로 한 80m에서 100m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유념해 두고 상가 투자를 나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례역 상권의 추천 물건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 현장 다니면서 구례역 같은 경우 사실은 병원 임대에 맞춰진 상가로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들어왔고 시행사에서 심지어 수익률도 6%가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조사를 하면서 매매 물건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층 상가 가격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근데 일단 병원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 보였어요. 일단 병원 임대 계약이 10년 임대 계약이 돼 있었고 전용 면적이 30.35평. 굉장히 가격도 5억 2천이었으니까 전용 30평에 5억 2천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준공된 지 4년 차에 이미 이제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임대 조건이 2,600에 24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4개 호실을 같이 쓰는 건데 130평 정도의 면적을 소아병원이 쓰는 건데 이게 임대료 수익률 따지면 6.02%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건물에 저희가 이제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도 같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같은 건물에 바로 옆 호실인데 전용 49.91평에 6억짜리가 있더라고요. 매매로 나온 게. 근데 이게 월세는 3,210만 원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4.42%인데 이것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임대를 좀 잘못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월세가 좀 낮게 들어갔는데 일단 평당가 차이가 1,700, 1,200이니까 이건 좀 고민 좀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마트 뒤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 9억에 6,284.09% 수익률이 나오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그래서 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 병원 상가는 장점이 매수 업종 선호도가 굉장히 이게 업종에 따라 상층분 업종에 따라서 평당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실제로도 보면은 학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우리가 좀 낮게 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매매할 때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업종 선호도가 좋고 대출 없이 6%의 고수익률이 받는다는 게 이 병원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평당가, 아까 약 평당 500만 원 차이가 났으니까 이거는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또 내가 투자할 때 뭘 중시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어쨌든 이게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판단해 볼 몫이 필요합니다. 대신 인근 임대료 대비 좀 높은 임대료로 임대 가격이 잘 형성이 됐고 또 10년 임대차니까 한번 고민이 될 만한 물건으로 봤고요. 반면에 같은 건물의 바로 옆 호실에 체육시설 상가 같은 경우는 단독 49.91평의 넓은 상가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 평당가가 저렴해서 거품이 없는 상가 가격이라는 거 주변 시세에 비교해도 괜찮은 매물이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 좀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시국에서 좀 부침이 있는 시설이 맞거든요. 대신 현재 임대료가 또 낮은 상태로 수익률도 낮은 상태가 좀 단점인데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바로 역세권 앞에 최고 입지 상가다 보니까 1층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평당가는 비싸지만 공실 위험이 가장 낮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도 좀 가장 높은 평당가가 조금 단점으로 보였고 수익률은 4%대 정도인데 물론 1층 상가 중에서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물건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수익률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 이건 내가 평가하는 기준 그 다음에 수익률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익률 기준 또 현재 그 금리까지 맞물려 가지고 투자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물건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각자 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이런 물건 정도가 그래도 이 구례역에서는 괜찮은 매물이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한 매물들일 때 지금 사실 서부권역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다 괜찮은 매물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